왠지 많은 이들의 그리움과 추억이 있을 것 같은 고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 바람에 가볍게 살랑이는 초록나뭇잎과 싱그러운 들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아름다운 자연의 하모니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자연과 고향의 포근함을 함께 느끼며 은혜의 길로 떠나는 성지가 좋다 국내편.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 은혜의 멜로디가 이끄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변은 아니고 뭘까요? 이게 이제 밀이죠, 밀. 밀이요. 밀. 전 사실 밀이라고 해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아, 그래? 밀은 우리나라에 밀이 있군요. 그럼요. 재배하죠. 토종밀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좀 근데 이제 밀하고 보리를 사람들이 잘 구분 못 하는데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은빛이 살짝 돌잖아요. 그러니까요, 살짝 이렇게. 그건 밀이에요. 아, 아주 푸른 빛이 돌면 그건 네. 보리고, 그다음에 높게. 이삭이 예. 길쭉하면 밀이에요. 아, 몽땅하면 보리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찾아온 곳이 여기 보니까는 홍남파 선생 생가. 네. 홍남파 선생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그러네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많은 그런 분인데 동료들이. 이분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근대 서양 음악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렇게 근대 서양 음악을 발전시킨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천재였어요. 천재요? 음악 천재. 음악 천재. 왜냐하면 이분은 본래 사실 의학 공부를 하려고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해요. 아, 음대가 아니라요? 근데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 무슨 축제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발표회 하는데 바이올린을 켰어. 그게 뭐 사람들이 호응을 받으니까 예. 의대 때려치고. 음악 공부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음대를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선생님도 없고. 네. 선생이라고 하겠다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음악 선교사 마두원 선교사. 마두원 선교사. 예. 사실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연구를 안 해봐서 네. 모르겠는데 뭐 지금 마두원 선교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미국에 유학을 또 가요. 네.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마두원 선생이 그 졸업한 음악학교로 간다고. 그 셔우드 뭐라고? 셔우드 음악교. 네.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줬는지 독일에 있는 애들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개연성은 있다. 어떤 당시에 한국의 근대 음악을 이렇게 소개했던 마두원 선교사가 공부했던 음악학교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제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분은 작곡도 탁월하시죠. 네. 지휘도 탁월했어요. 지휘까지요? 피아노 탁월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탁월했어요.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네. 근데 이분은 아주 그 부분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와. 다만 시대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크게 갈려요. 네. 하나는 이제 친일이라는 문제가 항상 뒤따라오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분이 엄격하게 보면 1937년까지 친일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실제로 이분은 항일 투쟁에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옮겨갔던 사람이에요. 아,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그냥 뒤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분 자신이.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분이 그 3.1 만세운동에도 가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그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받아주는 거야. 아, 일본에서. 그런 이제 어떤 그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흥사단 같은 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그럼 적극적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분만의 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있었고 해서 어쨌든 이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천황이나 천황의 군대를 찬양하는 노래도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제 친일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분의 삶 자체가 네. 그런 삶은 아니었죠.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에서 결코 빼어낼 수 없는 홍남파 선생.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가곡 봉선화와 동요, 고향의 봄 작곡자로 잘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음악 평론이 담긴 수필지를 비롯해 작품집을 편찬하며 많은 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그분의 생가터인데 네. 사실 본래 생가는 아니에요. 복원한 거예요. 네. 복원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진 같은 것들 뭐 참고를 해서 네. 복원을 해서 이분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네. 태어나서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서울로 올라가요. 서대문 밖에 네. 강북 삼성동 그 언덕에. 언덕길로 넘어가면 네. 이분의 생가라고 하는데 거기 또 있어요. 홍남파가 예. 또 있는데 그것은 태어난 곳은 아니고 성장한 곳. 서울 올라가서.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분의 아버님이 굉장히 깬 분이었고 나름 재력들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언더우드를 만나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를 가요. 그래서 이 홍남파 선생은 세문안교회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네. 이분이 그런 어떤 그 항일 의식이나 이런 것이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것은 YMCA를 통해서요. YMCA의 당시에 정규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YMCA에서 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그게 학관이라고 해서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은 네. 학교 과정을 해서 가르쳤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음악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거기서 YMCA를 통해서 사실은 의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미 깨인 분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세만원교회에서 그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음악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네.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어떤 격변기에 음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분의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날개를 펼 수 있는 장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식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만든 곡들이 고향을 그리는 곡들이 대부분 유명하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애절한 그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서 그 울분을 어떻게 보면 그 음악에 담아내는 그런 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이제 그 알려지기 시작했고 명세를 탔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사실은 이분이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국가에서도 나름 이분에 대한 어떤 그 공적을 인정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훈장도 주었고 그랬었던 것인데 이제 어쨌든 역사적 평가가 다시 되어지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뒤에 묻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여기 남양이라고 하는 것이 남양홍씨의 그 어떻게 보면 집성촌? 세거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남양홍씨의 그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남양홍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이분은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도 나름 다 당시에 뭐 약국도 하고 나름 이제 뭐랄까요 경제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고 또 음악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다 음악적인 재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 이렇게 그 요즘 말로 하면 앙상블이라든가 그런 그 꾸며서 연주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탁월했던 분이셨죠. 대단한 거고 한번 저 안쪽에 또 뭔가 있는데 저거 보면은 원래 이름이 호가 남파지 이름은 그렇죠. 영후였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홍남파 그러는데 사실은 남파 홍영후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MCA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일본과 이제 미국을 다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정규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고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작곡과 그다음에 음악협회를 결성을 해서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이 상당한 노력을 했죠. 그다음에 그 음악 잡지들을 이제 발간을 해서 보급하는 역할.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근대 문화의 어떤 그 발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이제 하신 분이고,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잡히는 것이 1937년 수양동회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분이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분이 결국은 늑막염을 앓게 되고, 그 늑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고 결국은 별세를 하시게 되죠. 너무 짧은 생일을 사셨네요, 진짜. 아쉽죠. 예. 이런 분들은 정말 좀 더 오래 사셔서 많은 그 업적을 남기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고, 혹시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어떤 형편에 의해서 어쨌든 말기에 그런 그 친일적인 곡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막 그런 것까지도 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참 좋은 그 음악가로서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 당시 서양 음악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접하는 거고, 그다음에 송사님들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기독교적인 사상이 농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분 특별히 그 언더우드 선교사 밑에서 자라면서 채문안 교회에서 그 교회 음악 활동을 하면서 또 YMCA에서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와, 그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곡, 지휘, 피아노, 바이올린 천재 중에 천재였고 정말 뭐 탁월한 분이셨어요. 일찍이 교회 음악과 서양 음악을 접했던 홍남파 선생.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보이며 국내와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악단인 남파 트리오를 결성해 실내악 보급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음악회를 통해 연주자로서 활약하며 근대 음악의 보급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는데요. 그리고 그 여기가 이 근처에서 태어나셨으면은 또 여기서도 신앙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태어나셨을 때와 이제 지금 그분이 이제 다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활초교회인데 여기 활초리거든요. 그래서 활초교회라는 곳인데 실제로 그분은 유학이 이제 서울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니고 꼭 내려오시면 출석을 하셨거나 혹은 그분의 노래 속에 있는 고향의 봄이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고향이 여기니까. 그래서 그분의 노래 속에 있는 노랫말 속에 있거나 노래 속에 있는 음악 속에 있는 고향과 관련된 모든 노래는 다 이 동네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활초교회는 또 활초교회로서 이분이 여기 내려오시게 되면 들어보는 것이 되겠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또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으면 악기를 연주하셨을 것이고. 그러네요. 그 고향의 몸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여기에 있는 나무들, 산들, 여기 있는 들들, 하늘, 이거를 보고 그대로 그거를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앞에 요 산이 있는데 사실 저 위에가 본래 옛날 길이 있어요. 옛길. 옛길. 거기에 이제 지금 마을 해관도 있고, 거기에 본래 그 이제 활초교회가 처음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건물 이제 생가 건물 저 뒤쪽으로 이제 옮겨갔다가 다시 이제 저쪽 동쪽으로 나아가서 새롭게 지어서 가지고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했죠. 언제나 그의 마음 한편에 고향으로 자리했던 이곳. 바로 그 현장에 있어서인지 홍남파 선생의 작품 속에 드러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 더욱 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홍남파 선생의 생가 근처에 있는 활초교회도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요. 이 동네 이름이 활초라는 동네인가 봐요. 네, 활초.
정확한 뜻은 저도 잘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요. 옛날부터 있었던 지명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지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활초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도 네. 활초 감리교회. 네, 네. 그러면은 홍나파 선생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고향에 내려오실 때마다 이 교회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가깝지만 네. 그 전에는 더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네. 바로 뭐 이웃에 있었으니까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다음 이 교회도 굉장히 오랜 역사가 갖고 있겠네요. 네, 이 교회는 그런데 이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양 반도 쪽에 대부분 이제 감리교 선교부가 들어와서 이제 어떤 교회들이 쭉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 활초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길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과거에는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이 없었어요. 저 국도까지 나 걸어 다녔어요. 그 정도로요? 네. 지금은 이제 길이 만들어져서 또 많은 주택들이 들어와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만 해도 여기 길이 있을까,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외졌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 옛날로 가면 여기가 얼마나 외진 곳이었을까. 그러네요. 정화는. 이 바로 밑에가 사실 바닷가예요. 또 얼마 내려가면.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외진 곳이었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홍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홍정우라고 하는 분이 결국은 홍남파 선생과 같은 학렬의 사촌지간? 사촌보다도 좀 먼 친척이네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 정도의 형제예요. 네. 거기에 후손들이 학렬은 같은 홍영우, 홍정우 그러니까 학렬은 같은 그런 분인데 홍정우라고 하는 분이 사실 우리 이 기억 속에 잘 안 이제 다가오는데 네. 독립협회를 찾아가면 나와요. 그래요? 독립협회에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홍정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나도 생물 연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일반 자료에는 잘 안 나와서 네. 모른다고 돼 있는데 기독교 쪽에는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일찍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씨 집안 안에서도 일찍 깨서 이분이 언더우드 밑에서 이제 그 세상을 봤네요. 세상을 봤죠. 그래서 이 홍정호 선생이 언더우드 밑에서 세례를 받아요. 네. 그것이 1887년이야.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2년 만이라고. 그러니까 초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개종을 하고 이분이 세상을 본 거잖아요. 세상을 보고 결국 독립협회 결성의 멤버가 되는 거죠. 네.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일찍 별세를 하셔요. 아이고. 1902년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그 부인이 한메리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네. 딸내미가 있어서 그 딸내미가 홍에스더. 그래서 그 한문 이름으로는 홍에스덕이라고 썼어요. 네. 근데 이분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 고향이잖아. 이쪽으로 온 거예요? 남편 고향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모체가 된 것이 이 교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출발은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기본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여기는 이제 감리교. 감리교로 바뀌는 것은 아마 그 부분도 정확하게 똑부러지는 역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6.25가 끝난 다음, 네. 그러니까 1954년경에 네. 감리교로 이제 여기 다 감리교 지역이니까 감리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 이전의 역사는 이제 장로교에서 쭉 연결이 되어져 오긴 했지만 아마 이게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의 역사가 사실 여기도 없어요. 자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1933년대쯤에 와서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되는데 이게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당을 졌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리교 이전이니까 아마 장로교 선교부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하는 것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죠. 첫 번째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이 교회가 살아남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 남양반도 안에 선교 루트가 하나 새롭게 전혀 똥단지처럼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선교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교회로서 여기가 새로운 교회 역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와 이 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남편을 떠나 보낸 후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한메리 권사. 1902년 그녀의 가정에서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며 활초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출발한 활초교회는 20년 가까이 가정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다가 비로소 선교부의 후원을 통해 새롭게 예배당을 설립하며 활초리 복음의 중심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왔습니다. 그 남해안 반도에 감리교 선교가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홍종호 선생의 별세와 더불어서 그 부인과 딸이 이제 이쪽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당분간 오래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당분간 있으면서 여기서 신앙공동체가 가정교회 형태로 신앙공동체가 유지가 됐죠. 그리고 그것이 씨가 돼서 이 교회가 상존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돼요. 그런데 그 딸은 다시 서울로 가요. 네. 홍에스더라고 하는 딸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이화여전을 가요. 이화여전을 가면서 초기에 이화 출신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와 같은 그 동년배로서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소위 그 이화의 7인 그 여자분들의 어떤 7인 결성을 해서 결사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도 하고 계몽운동하고 특별히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몽운동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 그 유학도 갔다 오시게 돼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감신대학 교수도 잠깐 해요. 그리고 감신의 그 이사도 감신대학의 이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YWCA 회장을 1927년인가 하시게 돼요. 그리고 감리교가 이제 남감리교회가 북감리교회가 1930년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931년도에 여선교회 연합회가 이제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가 만들어져요. 1회 회장이 돼요. 감리교 여성 지도자로서는 우리가 김한란 박사는 뭐 후에 이제 총장을 하는 그 이대 총장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좀 널리 알려졌는데 사실 홍에스더 이 분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감리교 안에서는 대단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리 날리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이제 인물들이 이제 이 교회가 출발점에 있었을 때 그분들이 어려서 여기서 그 어머니와 함께 사실은 자라면서 만들어진 교회고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 가서는 그런 인물이 돼서 감리교 여성 지도자로서는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되죠. 참 감리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떤 그 신앙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또 지역이 일단 나라가 변해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외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그 홍정호 선생의 그 가족이 여기 안 내려왔다면 여기가 뭐가 됐겠어요. 그냥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분이 여기 내려오게 되면서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외부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진짜 복음의 능력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여기 복음의 씨가 온다는 게 이 지역에 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인데 섭리죠? 섭리죠. 그런 면에서 섭리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던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때로 길이 없는 곳에도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께서도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